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7월 22일 일일 브리핑.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거래가 갑자기 왜 없지? 오늘의 거래량 58건. 좀 깜짝 놀라겠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제목 때문에 마음이 살짝 불편한 분들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풍자, 인터넷 방송인 이 풍자가 아니고 이 풍자, 위에 있는 풍자,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 제가 그걸 꼬집고 싶었어요. 그 모순적인 상황. 그것을 함께 비웃으면서 함께 살펴보자. 이런 의미로 했는데, 저는 순식간에 미친 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친 게이가 되어버렸어요. 자산 좀 불리신 모양이에요. 그전에도 댓글 종종 달았어요. 그럼 뭐 부산 대구밖에 모르고 이건 아니죠. 저 광역시 다 살펴봅니다. 전국 흐름 다 살펴봅니다. 영상으로 담지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이 담아봅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촬영까지 하면 자료 모으고 하는 데까지는 제가 하겠는데 이 촬영까지 하기에는 좀 힘이 붙여서 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금리 파악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미래 예측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예측을 합니까? 똑똑한 분이신 것 같으니까 앞길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취소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이 현상을 좀 제가 이거 풍자를 하니까 좀 고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유튜버 10만원 대략 40분 3년 전에 40분 10만원 뭐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거나 뭐 법무사 뭐 세무사 이런 데 가면은 이거 1시간 정도 상담하면 어딜 가도 돈 10만원 달라 그럽니다. 이거 뭐 그렇지만 이거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100만원이잖아요. 책임도 못 질 일에 100만원을 받는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통화를 해보니까 검색 매물 찾는 법 요거 제가 종종 이렇게 호가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려요. 그뿐만 아니고 이 흐름이나 이런 거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땅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 있으면 뭐 밸류맵이라든지 종종 다뤄드렸어요. 아마 물건 찾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매물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 주위에 지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상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더 싼 매물도 있더라. 뭐 그런 정보를 더 알면 되겠고요.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법. 요거는 워낙 제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절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전문가랍시고 상담을 해보니까 좀 황당했다. 사실 부동산 관련 자격증 뭐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이거 책 같은 거 좀 펴보면요. 상당수 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실질적인 투자와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럴듯한 언변도 갖춰야 되고 그렇다는 글도 써야 되고 결론은 속지 말자 사실 전문가가 없다. 매일 떠드는 저도 제가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라 그럽니까? 그 놈들보다 자료 모으는 건 내가 조금 전문가예요. 자료 모으는 건 제가 조금 더 전문가예요. 하지만 그 앞날을 예측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조금 앞서서 판단을 해보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이 흐름을 살펴보자는 의미지 제가 점쟁이처럼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도 현실을 좀 알게 해주는 글 아무튼 미친 게이는 살짝 선 넘네 이런 느낌은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어제 모 유튜버 있잖아요. 뭐 유튜버 100만원 받았다는 그 유튜버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이 엄마 아빠 요거 한자로 바꿔서 엄마 아빠 부동산 요렇게 하시면은 아마 엄마 아빠 요거 한자로 바꿔서 하면은 뭐 대충 이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기에 대한 피해를 담아서 영상을 올려놓은 분의 글을 따라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카페까지 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글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돈 땄을 때는 어디 떠들고 댕기고 뭐 밥도 한 끼 사고 이러지만 돈 잃은 사람 끙끙 앓는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자기는 피해를 봤다고 느끼지만 결국 책임은 본인에게 기결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남기고 했냐면 좀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좀 이런 일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글을 주절주절 써놨대요. 그 뭐 내가 니 때문에 망했다, 니 때문에 1억을 잃었다 이런 취지의 글이 아니고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글을 남겼는데 그 카페 매니저가 이걸 삭제해버렸대요. 삭제해버리고 뭐 강퇴시키고 막 이런 식의 절차인 거예요. 다른 대구의 뭐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비 걸고 딴지 걸고 그래서 같이 맞대응하는 순간 신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가도 좀 한편으로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글들만 주로 접하게 됩니다. 앞에 또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오늘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양권 물량은 체크를 안 했어요. 네, 아무튼 물량 지금 정체,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임대 시장도 정체, 거래량도 많지 않고 정체. 거래량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58건 중에서 신고가가 2건 있었던가? 네, 뭐 그 정도 상태였던 것 같고요. 여기는 못 바꿨는데 뒷페이지는 바꿔놨어요. 2051건, 뭐 대단해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 주간 거래량 집계해보면 460건, 제가 450건 정도로 시뮬레이션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적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왕창 몰릴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적었던 것은 지난 화요일, 수요일 거래 신고가 많이 몰렸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간 460건이죠. 지난주 458건이에요. 별반 차이 없죠. 그러면 그전주에는 533건이나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LH 거래 71건을 제하고 살펴보면 요거 460건이에요. 맞죠? 그 다음 7월 첫째 주도 524건의 신고가 보였는데요. 여기도 LH 58건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는 한 450건, 470건, 460건 맞나요? 대략 한 460건 되죠. 이번 달에는 7월달 접어들어서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주간 거래량이 모두 460으로 그냥 뭐 큰 변동 없는 그냥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 또 어떤 또 하락기는 등장을 해서 오늘 58건밖에 안 돼요. 이제는 망했어요.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채로운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가격 한번 짚어볼게요. 수성상가 화정파크 드림 1단지 49평형 20% 빠졌고요. 월성 월드 메르디앙 52평형 가격 9억에서 8억 2천까지 10%. 그럼 이게 10%밖에 안 빠졌는 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가격 높은 가격 맞아요. 가끔 고점이 조금 의심스럽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거 국평 기준으로 가격이 거의 한 7억 정도, 6억 후반에서 6억 한 후반까지 정도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52평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궁전 맨션 35% 정도 빠졌고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10%, 니는 왜 10%밖에 안 빠지지? 국평인데 최신축. 캐스골드 파크 5단지 33% 정도 빠져 있습니다. 월성 2편 세상 가격 20% 정도 빠졌습니다. 38평이에요. 38평이 6억 4,500. 한창 때는 8억까지 갔던 것. 대신 센트럴 자이 6억 1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39평형이 냈네요. 이게 국평 기준으로도 가격이 거의 7억 넘어가는 물건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39평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거래가 계속되었다면 이 가격은 한 9억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하락률 계산해 보시면 거짓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주변 시세, 아파트 시세 비교하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빌리브 스카이 주복 이 가격이 좀 충격적인가요? 층수도 고층이에요. 10억 간다고 했던 그 아파트 6억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수성유성 에린더 플레이스 5억 7,800 고점 대비 35% 이것도 안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안 빠지네. 고점 대비 별로 안 빠지는 거래가 많네 싶어서 보면 요 최신의 아파트들 이런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도역 하늘재 뉴센트원 5억 3천 신고가 이런 아파트들도 분양권 상태에서도 거의 7억 이상 갔었던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너무 과열에 치달았을 때는 누가 좀 진정도 시켜주고 좀 아닌 같은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도록 언론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 부동산 커뮤니티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 유튜버들도 나와서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 왜? 이거 하락을 이야기하면 정말 이건 돈이 안 돼요.
상승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꼬드겨야지 이게 돈이 됩니다. 예. 하다못해 분양 광고 이런 거 한 개 올리는 거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요 이미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내가 배너 광고 있죠. 이런 거 올리는 게도 돈 덩어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근데 이 하락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동산 커뮤니티가 있다면 누가 그런데 광고 주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머지 또 가격 캐슬골드 받고 5단지 후반대 수송 하늘채를 내고 얘도 이제 가격 좀 자리 잡는 것 같죠. 8억대 이거 좀 황당했던 가격 그리고 무수히 많았던 직거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필 귀정 바른 방향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 엘리네뜰 그 대단하다고 했던 동대구도 신축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2021년에 입주했을 때 얼마나 꿈에 부풀었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매물도 없어. 원래 이거 2년차 플러스 2년차 되기 전까지는 세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상황마저도 호도해버리고 매물 없는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역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35% 정도 빠져서 4억 1,700. 나머지 변화가 없네. 대형 평형 평당 1,000만원. 자, 이제 평당 1,000만원대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동대구 반도 유브라 3억. 장기동 영남 네오빌 3억 6,500 30% 이상 빠집니다. 40% 고점 대비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뭐 오지게 많이 빠졌네 그런 느낌도 아니죠. 저층 기준으로 40%, 고층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 요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시장 분위기조차 말해주지 않고 일부 방향으로 몰고 가고자 한다면 올랐는 아파트들, 반등 센 아파트들 걔네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좀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야, 가격이 이렇게 세게 반등한다고? 다음 달이면 또 금방 올라간대.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대. 웬걸 거래량도 정체고 가격도 정체고 시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이런 느낌. 물론 거래량은 작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멈춰버렸던 거하고 지금 분위기는 다르죠. 지금은 실거래 시장으로 조금 분위기가 재편되면서 거래량이 일부 반등하고 있는 그 정도의 느낌 정도지 무슨 대단한 반등이 나타나고 그랬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이 실거래 자료를 통해 봤을 때는 그게 달라진 것이 없더라. 2월 달에 사나 지금 사나 그게 그거더라. 근데 올해 사나 내년 이맘때 사나 또 별반 차이가 없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서두르면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서두르는 사람들은 늘상 비싼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축구 3점 그림과 더 베스트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성당 코롱 하늘채 40% 이상 빠졌죠. 거의 40% 이상 빠졌는데 찾아보니까 1층 그 일반적인 거래구나. 그냥 오지게 많이 빠진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 오방 드림시티 30%, 신천장에 30%, 이 평당 1,000만원도 안 되는, 이건 1,000만원 넘네. 이건 1,000만 넘고, 30%? 대형 평형? 2억 9천밖에 안 해? 가보면 연식이 말해줍니다. 1992년식. 근데 이거 막 30년 돼도 가보면 또 멀쩡합니다. 또 보면 또 멀쩡해요. 밖에서 보면 멀쩡하고 안에도 멀쩡하고. 보성 황실타운 35% 정도. 얘네들도 재건축 아마 이쪽 아니다. 여기는 보니까 제가 그때 뭐 다른데 하늘채라든지 이런 곳들 임장 가서 밤에 살펴보면은 이 아파트는 너무 높던데요. 보성 황실타운. 재건축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멀겠죠. 같이 분위기 편승해서 많이 올랐던 그런 경향. 그래서 이거 한번 잘못 사면은 다음 임자 진짜 안 나타나면은 내가 4억 7,500에 샀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다음 세입자가 내가 막상 살아보니까 좀 오래되고 좀 불편한 부분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살다가 아파트가 연식이 한 50년씩 되었다. 누가 이 돈 주고 계속 사줄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받쳐주고 사줘야 되겠죠. 내 다음 세대들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할 텐데 그 젊은 세대들도 이 아파트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다음 내 집을 사줄 만한 그런 세대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아파트 별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 그다지 안 들지 싶어요.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살았던 아파트들도 이거보다 더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지 싶습니다.
네, 가격은 요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건당 거래대금 떨어질 것 같다. 요런 말씀 계속 드렸던 거. 근데 야, 니 말하고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긴 했었죠. 조금 길게 봅시다. 조금 길게 봐요. 거래량 2,000건 돌파. 요거 세 방의 지원 사격 덕분에 올라갔는데 다만 7월의 거래량은 6월의 거래량보다 또 살짝 모자랄 수가 있어요. 축축축 치고 올라가는 이 폭발 이런 현상들이 없으면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11건의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도 마무리되었는데요. 분양권도 좀 정점을 찍은 듯하죠. 이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분양권, 야,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반등하면 지금 분양권 마피도 많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공격적으로 달라들게 되고, 또 이 분양권 시장이 다시 화랑을 보이면 미분양까지 해소되어야 되고, 이번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특례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미분양까지 해소를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PF 시장까지 안정화를 시키고, 이 모든 것을 도모하고자 했지 싶은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시장은 다시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57건 중에서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간 거래량 그리고 2021년식의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2년 차가 되니까 2년 전에 전세 7억 받았어요. 지금 4억 받을 수 있어요. 또 21년식 복현 아이파크 2년 전에 전세 4억 2천 받았어요. 지금 2억 3천밖에 못 받아요. 왜 2억 3천밖에 못 받냐 보니까 2023년 신축의 아파트들도 2억 3천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더라는 거죠. 2년 전에 아파트 수성 알파시티 정아람 전세 가격 4억 하던 것이 2억 2,500으로 반토막 났어요. 이 분위기에서 무슨 대단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예측 아닌가요? 이렇게 예측해서 여러분들도 볼 줄 알아야 되지. 내가 100만 원 줄게. 내가 니만 가르쳐 줄게. 내가만 내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나오는데 내가 살다가 운빨이 맞아가지고 내 살고 있던 옆에 좀 도시 개발도 이루어지고 도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은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상당수의 뭐 도로 계획이라든지 상당수가 다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되잖아요. 대구시청 가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잖아요. 네, 전세 나머지 비용, 전세 가격 빠지는 거. 아까 보니까 이해되시죠? 21년의 전세 가격과 23년의 전세 가격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나날이 뉴스에서 나올 때 전 세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3이다. 요 뉴스를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요. 1위 하는 나라가 어딘지 살펴보니까 스위스, 2위 하는 나라가 어딘지 살펴보니까 호주, 3위가 한국. 근데 여기서 전세 자금 대출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실질적인 GDP 대비 가계 부채는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웬걸 특례라는 이름으로 돈을 자꾸 풀고 이 긴축이 아니더라. 그러면 진짜 긴축을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근데 금리를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보관으로 내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 중도금 대출 DSR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다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금리 당장에는 못 올리지만 저는 한 번 정도 올린다고 바라보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